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맘입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남편이랑은 동갑이에요. 친정이랑 시댁이 모두 다 지방에 있는지라 서울살이는 저나 남편에게 너무 힘든 일이곤 했습니다. 타지로 떠나와서 지낸다는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은 당연히 매번 느꼈던 것 같고요. 자식들을 하나도 아닌 셋이나 낳고 키우다 보니 육아로 인해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날들이 다반사이긴 했으나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루를 보내고 찾아오는 한밤중에 늘 우울하고 공허했어요. 이게 잘 사는 건가 싶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키우며 얻는 보람과 행복이 분명히 있기에 거기서 어떻게든 인생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잘 흘러가고 있는 듯 보이다가도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결국 힘들게 하곤 했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걸로도 모자라 제 몸뚱이까지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종갓집 장남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거나 큰 덕망을 쌓아서 집안 자체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아주 그냥 지방에 있는 소도시 중에서도 소도시인 곳에서 오랫동안 정착만 하고 사는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살던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다만 남편과 시누이 둘을 모두 다 서울로 보내 공부를 시키고 서울에 살게 만드셨죠. 뭐 이런 스토리는 지방 어딜 가나 존재하잖아요. 정작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남매들을 모두 다 서울로 대학군에 살게 하셨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하면서도 지극히 수준이 맞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두 집안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갈등 같은 건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같이 평범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게 웬걸요. 평범하고 더 소박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평범해서 더욱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며 남들보다 잘 살아보기 위해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저희 시댁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시집살이를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익숙하게 느껴질 저희 시댁에 대해서 오늘 정말 민낯까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저희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지금 거동 자체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옆에 간병인이 늘 붙어 있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최악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혼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며 제대로 각오를 하고 힘을 써야 할 정도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늘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한 채로 옆에서 지키고 서 있던 건 저희 시어머니셨죠. 자신의 배우자이고 또 자신과는 어쨌든 한평생 살기로 한 남편이라면 그런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최소한 돕는 것에 실증을 느끼지 말아야 하잖아요. 귀찮다는 티를 내지 않는 게 사람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할 테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봐도 성격이 정말 별나고 또 셌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네 시애비 뒤치덕거리를 하고 산다. 라는 말을 시아버지 앞에서 거침없이 할 정도로 눈치도 없고 이기적이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젊을 적에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시집살이도 많이 당해서였습니다. 그걸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 나이가 들어서야 큰 소리를 내는 시어머니가 어쩔 때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 며느리인 저는 잠시 뒤로 물러나 시부모님을 지켜보곤 했죠. 하지만 시집살이를 당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저희 시어머니가 정작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군님이셨어요. 시댁만 가면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꼴을 절대로 두고만 보지 않는 분이셨죠. 시집살이 당한 기억 때문에 나이 들어 남편한테 불만만 쏟으며 살면서도 그 와중에 며느리를 들들 볶기도 해야 하나 보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분이셨죠. 아이를 연달아 낳으면서 산후조리도 충분히 하기 힘들었고 산후조리를 한다고 하긴 했으나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몸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드는 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급한 대로 지방에서 친정 어머니가 올라와 육아도 도와주시고 남편이랑 저 출근길에 아침도 차려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며느리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친정 엄마한테 도움을 빌려 팔자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서 덩달아 저희 집에 쫓아오기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고집을 부려 결국 친정엄마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셨냐고요? 아니요. 그 후 본인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친정엄마의 뒤를 이어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보기 좋게 육아와 살림에 더욱 바빠지며 더욱 치열한 나날을 보냈고요. 왜인지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를 전혀 이해해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도 딸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며느리는 그런 딸로 봐주지도 않으셨어요. 시누이들도 모두 다 시집을 갔고 어쩌다 가끔 만나서 모이면 자기네들 시어머니 뒷담화를 까느라 눈에 불을 켜고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무슨 반응을 보이실까 싶었습니다. 시누이네 시어머니들이 하는 짓이 저희 시어머니 하는 짓이랑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까막 눈에 까맣기라도 된다는 듯 시누네 시어머니 뒷담화만 할 줄 아셨고 스스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보려 하지도 않으셨네요. 그리고 시누이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더니만 딱 그 짝이었죠. 우리 엄마는 안 그러지.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도 네가 그러려니 해. 너무 시집살이를 많이 당해서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라고 하면서 제 시어머니만큼은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라는 걸 두고두고 강요하곤 했답니다. 자기는 시어머니가 싫어 죽겠다 하면서 저한테만큼은 미운 시어머니를 참고 살라 하는 시누이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둘째 시누이는 정말 얄미움의 최고조였네요. 꼭 제가 시댁에서 명절을 다 보낸 후 친정으로 가고자 할 때마다 둘째 신우가 시댁에 들이닥치곤 했습니다. 저도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빨리 이놈의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요. 신우는 나 올 때까지 가면 안 된다. 나 니들 얼굴 보고 싶으니까 꼭 있어?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며 저희를 시댁에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막상 시댁에 오자마자 보란듯이 저에게 음료를 내오라는 둥, 과일을 깎아오라는 둥에 일을 시켜먹곤 했죠. 참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며느리이면서 그리고 같은 딸 자식이면서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싶어 가장 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명절이 아니고서는 시누이랑 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평상시에 만나더라도 절대로 좋은 말을 듣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멀리 거리를 두고 사는 게 훨 현명하다 싶었고 평상시엔 일하느라 바쁘다며 시누이들이 서울에 모인다고 해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려고 하면 남편이랑 머리를 맞대가면서 절대로 내 집 안에만큼은 들어오진 못하게 했죠. 그러다 최근 몇 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댁을 못 갔어요. 못 가더라도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까지 코로나에 걸려 정말 큰 고생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코로나 완치가 되고 나서도 거의 3달 가까이를 헛기침을 하면서 후유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 심한 몸살에 두통을 앓다가 코로나 후에는 생리불순에 식욕부진까지 찾아와서 겁이 날 정도로 살이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혹시 더 큰 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건강검진까지 받았을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네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그저 명절에 오지 않아서 좋겠다며 저한테 팔자 좋겠다 막말이나 늘어놓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오고 그 와중에 애들 보느라 오늘 하루가 정신없었다고 말을 하면 위로라도 해주면 될 텐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너 지금 내 앞에서 바쁜 척 일부러 이러는 거지? 라는 말로 한방 뒤통수를 크게 때렸답니다. 시누이요?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아플 땐 코빼기도 보이질 않더니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와서 죽 좀 만들어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갔습니다. 뭐 이쁘다고 확진자 집에 찾아가는 위험까지 감수해서 죽을 써주겠냐고요. 다만 정말이지 이기적이기만 한 신우 말본새가 볼수록 거슬렸네요. 그렇게 코로나 시국을 보내다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집에 꼭 와서 이전처럼 전도 붙이고 제사도 직접 며느리가 차린 음식으로 올리겠다며 와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추석을 다 같이 보낸 지도 오래되었다며 서글프다는 등의 하소연도 하고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은 손주 손녀들이 보고 싶다며 애들 타령도 하셨네요. 그러니 저희 부부도 별 수 없었어요. 올해도록 못 가보기도 했고 이제는 코로나로 못 간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는데 안 가기도 뭐해서 일단은 가겠다고 했죠.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런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을 시집을 온 이상 제가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라 생각하면서 참기로 했고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명절 지내 문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는 게 피곤해 쩔었답니다. 육아 살림에 직장을 이어 이제 또다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여자로서 이런 삶에 많이 지쳐버리고야 말았네요. 그러다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남편의 아이디어였죠. 남편이 시장에 가서 요즘 많이 파는 그 차례 음식을 사가자고 하는 거예요. 뭐하러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가 혼자 시댁에서 전까지 붙여가며 제사상을 차리겠냐고요.
아무래도 며칠 동안 제가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자 건넨 말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힘도 났고 생각해보니 제사 음식을 사간다고 뭐가 크게 다를까 싶어서 그러겠다. 저도 마음을 먹었죠. 어차피 돈을 지불하는 것도 제 지갑에서 나갈 일이니까 시댁에는 말만 전달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부터도 음식이며 요리할 준비를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셨긴 했으나 그럼에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일단은 제가 대표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사 음식은 다 사서 준비를 해갈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요즘 그런 것도 살 수가 있니?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처음에는 무척 신기해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가지고 오냐는 것도 재차 확인하듯이 물어를 보셨고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도 내가 지불하고 음식도 잘 만드는 곳으로 선별해서 잘 들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 대화는 잘 마무리했어요. 어머님도 계속 알겠다고 하면서 다른 말은 없으셨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둘째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전화가 걸려왔을 때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제사 음식을 사온다는 것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지가 뭔데 말입니다. 아니, 내가 살다 살다 제사 음식을 사서 가져온다는 며느리는 처음 들어보네?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얼마나 우스웠으면 제사 음식을 감히 사오겠다는 생각을 다 해?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게 시누이가 이만큼이나 화낼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라고 차분하게 대답을 했더니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라는 말과 함께 뭔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의 말들을 빠르게 뱉어냈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음식을 밖에서 사온다느니 밖에서 돈 버는 유세 떨지 말라느니 하며 별별 듣도 보도 못한 악담을 죄다 들었습니다. 무식하게 소리부터 질러대는 시누이와 달리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겠다며 그 말들을 모조리 다 녹음해 버렸고요. 시누는 한참 동안이나 씩씩대며 화를 멈출 줄 몰라 했고 급기야 너 내 눈앞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네 머리채를 잡았어! 라고 하면서 대책이 없을 만큼의 거친 말도 결국 쏟아내 버렸습니다. 손으로 허공에서 머리채를 잡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전화 너머로는 공깃바람 소리까지 들리더라니까요. 씩씩대는 신우의 숨소리랑 섞여서는 햅사 협박 전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정말 지금에 와서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섭고 황당하고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억울해 죽겠는데도 너무 거칠게 말을 쏟아내며 지 혼자 씩씩거려 어쩔 줄 모르는 신우가 우스워 죽을 뻔했어요. 정말 지금도 왜 이게 웃긴 상황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시댁에 이어서 친정 제사까지 걱정하며 오지랖을 있는 대로 떨어대는 신우가 너무 애잔하고 우겨 죽을 뻔했네요. 자기는 시댁에 가서 전도 붙이고 고생은 바가지로 하며 또 시집살이를 당할 게 뻔한데 친정집 며느리는 편하게 음식 사다 상에 올리며 편하게 보낼 생각에 질투가 났을 신우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러니 전 뒷감당을 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하고 웃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번 웃어서 그런가 두 번째 웃음이 터진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라면서 배를 잡고 뭐 이런 모질한 사람이 다 있냐며 막 웃어 제꼈어요. 그러니 신우도 더 열이 받아 소리를 지르고 너 가만 안 둔다고 또 벼르고 난리를 치다 전화를 끊었죠. 저는 뒷감당이 안 될까 겁이 났으나 일단 최대한 침착하고자 했어요. 웃어서 눈물도 나오는데 이 정신 나간 신우가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들까 싶어 그게 뒤늦게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사실을 따져봐도 제가 잘못을 한 건 하나도 없었고 욕이란 협박을 한 건 신우였기 때문에 잘잘못은 정확하게 따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 신우이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그대로 삭제 없이 저희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소라도 할 생각이니까 니네 누나가 뭐라 하면 나한테 바로 이르라고 문자도 따로 남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남편 앞에서 신우이한테 당한 서름이 더 서글펐던 것처럼 연기를 해가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중이었는데요. 글쎄 신우가 집에 찾아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 그 화를 못 참고 제 머리채를 진짜 뜯기라도 하려는지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용감하게 자기 혼자서 분에 못 이겨 말이죠. 첫째 신우라도 끌고서 둘이서 편먹고 찾아올 줄 알았더니 주변에는 신우이의 신랑조차 없더라고요.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남편은 순간 지진이라도 난 줄 알았다며 입구에 서서 한참을 동태 파악을 하는데 머리를 썼답니다. 그러다 신우이인 걸 알고 나서는 둘 다 한마음이 되기라도 했다는 듯이 눈을 맞췄죠. 저 미친 자가 드디어 결국 내 집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문을 열어주니 신우이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쌍심지를 켰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내가 너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나는 지 때문에 일을 하는 와중에 욕도 먹고 그 바람에 일하는 데 집중도 안 돼요. 남의 회사에 패까지 끼칠 뻔했는데 지는 뭐가 저리 당당해. 자기 살림을 못한 걸 가지고서 저리 투정을 부릴까 싶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이게 이렇게 욕을 하다 못해 집까지 찾아와 따지고 들 일인가 싶어서 억울함은 점점 더 커져갔죠. 아이들은 이미 방으로 피해 있었고 남편은 중간에서 저를 대신해 신우한테 쌍심지를 켰어요. 애들 앞에서 난동 한번 부리기라도 하면 눈하고 보고 가만 안 두겠다며 중저음으로 말을 하는데 와 정말 제가 봐도 내 남편인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신우도 그걸 느낀 건지 방금 전까지 저를 한 대 건드리기라도 하려는 듯 소리를 치더니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고는 남편을 한번 쳐다봤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네 마누라가 뭐라고 한 줄 아니? 차례 음식을 밖에서 사오겠다잖아. 얼마나 우리 집 우습게 봤으면.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그러자고 했으니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며느리가 왜 우리 집 차례를 지내? 그 집 우리 집 아니야? 누나들은 뭐하고 이 사람이 우리 집 차례를 지내? 라고 말입니다. 신우는 순간 흠칫하더라고요. 네가 그러자고 했다고? 라면서 재차 되묻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런 제안은 하면 안 되지. 라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혼을 내겠다고 손가락을 찍혀 올리는데 남편이 그랬습니다. 그거 내려라. 내 앞에서 삿대질 한 번만 더 했다간 너 진짜 눈하고 뭐고 안 봐준다? 라고요. 이야, 우리 남편이 자식 셋을 키우며 승질을 많이 죽이고 사는 줄 알았더니 불의를 보면 덤비고 보는 옛날 성격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더라고요. 신우이한테 목소리 깔고 눈 깔며 조심하라 경고를 날리는데 와, 오줌이 지릴 만큼 저까지 다 긴장이 되어 혼났습니다. 신우이는 어땠게요? 며느리 앞에서 남동생한테 혼쭐이 나는 꼴을 보이기 딱 좋겠다 싶었던지 순식간에 행동이면 말을 조심하는 티가 팍 났어요. 너는 누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라면서 지 혼자 횡설수설을 하며 그 와중에 폼은 잡겠다고 서 있는데 저는 그만 그 와중에도 웃음이 터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배꼽을 잡고 웃다 말고 아유 진짜 되도 않는 잔소리 그만하고 좀 가세요. 가라고요. 라며 제 손으로 신우한테 더 쪽팔림을 당하기 전에 나가달라고 했죠. 같은 여자로서 체면은 지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도 안 되면 오늘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가져다가 고소라도 해서 벌금까지 물리겠다고 정색을 하며 쏘아댔거든요. 그러자 신우이는 그제서야 너 그거 녹음했니? 나랑 통화한 거 그거 다 녹음도 한 거야? 너 이런 애였어? 라고 겁을 내면 놀래 자빠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욕에 비판을 한 건 본인이면서 그걸 겨우 녹음한 저한테 무서운 애라며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면서도 진짜 고소를 당하겠나 싶었던지 들어보자고 은근슬쩍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가족들끼리 고소는 안 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겨가며 하더니 결국 자기 스스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화내고 겁먹고 별별 짓을 다 하더니만 이번에 또 자기 혼자 꼬리를 내리고는 사과를 하겠다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죠. 자기가 별 참견은 더 안 할 테니까 제사 음식을 사가기로 한 애정대로 해가라면서 급기야 저한테 돈까지 주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신우이와의 싸움으로 시댁을 안 갈까 싶었던지 돈 나갈 일이 있으면 쓰라고 자기 지갑에서 현금까지 꺼내 저한테 쥐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 덥석 받았습니다. 네, 잘 쓸게요. 이걸로 좋은 음식 사다 제사상에 올리겠습니다. 라는 대답까지 꼭 해줬네요. 그리고 신우는 그렇게 제 집에 와서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한 채 기만 꺾이고 돈까지 주며 집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저는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허리 아파 고생을 하지도 않고 그저 시장에서 사간 제사 음식을 신우돈으로 사서 편하게 상위에 올리기만 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이 처음으로 이번 명절에 시댁 가는 길이 가볍게만 느껴지는 중이랍니다. 아마도 전 시댁이 들어가 콧노래까지 부르며 제사상을 차릴 것 같네요. 시어머니 속 뒤집어지는 것도 봐야 제 마음이 완전히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